네, 안녕하세요. 뷰티풀 마인드의 정철호입니다. 네, 오늘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기출 문제들을 다뤄볼 예정인데요. 네, 그럼 먼저 38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보면은 문제 읽어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랑 y는 k가 만나 보이는 두 점을 a, b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OB의 넓이가 15라고 나와 있을 때 이 k 값은 뭐가 될 건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삼각형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지금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면 돼요. 어차피 높이는 여기 y는 k부터 원점까지니까 길이가 높이가 k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A하고 B는 2차 함수랑 y는 k와의 교점입니다. 그럼 내가 얘네들의 x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결국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한다는 건 베타에서 알파의 길이를 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네 관련된 식을 구해볼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y는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2랑 y는 k라는 방정식의 교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결국은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지금 연립했을 때 나오는 방정식이 있을 건데 지금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알파랑 베타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결국은 이 방정식에 대해서 알파 빼기 베타를 표현만 하면 되는데 베타 빼기 알파로 할게요. 베타 빼기 알파는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도 되고요.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절대값 1의 절대값분의 루트 64 빼기 48 더하기 4k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이 길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루트 16 더하기 4k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B의 길이를 표현을 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 삼각형 넓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16 더하기 4k가 선분 AB의 길이였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k를 해서 2로 나눠준 게 15라는 거예요. 삼각형 넓이가 15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2를 넘겨주고 제곱을 해보면 16 더하기 4k 곱하기 k 제곱 다 먹여주고요. 30의 제곱이니까 90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전개하면은 4k 세제곱 더하기 16k 제곱 더하기 900 빼기 900은 0이라고 한번 해보면 그럼 여기 양변을 지금 4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k 세제곱 더하기 4k 제곱 빼기 225는 0이에요. 자, 3차 방정식이니까 우리 대입해서 0 되는 거 찾아보면은 그럼 금방 5를 넣으면은 0 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를 집어넣어 보면은 이렇게 0 되는 거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 식은 k 빼기 5 곱하기 k 제곱 더하기 9k 더하기 45는 0. 어차피 얘는 여기서 실근은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답은 k는 5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일단은 전초전이에요. 앞으로 계속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 아니면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교점들 얘기를 할 건데 그 방법은 두 개에 대한 연립방정식 갖고 와서 2차 방정식으로 끌어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 라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9번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보면은 지금 1,4랑 1,1이랑 4,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y는 ax제곱이에요. 자, 오랜만에 y는 ax제곱 가장 간단한 형태가 나왔는데 그럼 우리 간단한 거 나온 김에 a라는 그 개수의 역할을 a라는 상수의 역할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a의 구호에 따라서 우리 개형을 결정할 수 있었죠? 만약에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라는 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a의 절대값을 따졌을 때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날카로워지겠죠? 그 다음에 폭이 만약에 a 절대값이 작아지면 폭은 커져요. 이렇게 펑퍼짐하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a 값을 바꾸면서 지금 2차 함수의 모양을 계속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지금 여기 문제에서 FA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FA는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랑 삼각형이 만나는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를 지금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1번에서는, 자, 기억에서는 f3의 값을 물어봤는데, 자, 그러면 a가 3이니까 y는 3x제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y는 3x제곱이면 얘는 몇 컴마 몇을 지나겠냐? x에다가 1을 넣으면은 1,3을 지나니까 이때 상황은 1,3을 지나도록 y는 x제곱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3x제곱을 그려놓고 나면 그러면은 교점의 개수가 여기 하나, 두 개 나오니까 f3 값을 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2번으로, 니은으로 넘어가 보면, 자, a가 만약에 4보다 크면 fa가 0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어. 그럼 지금 어차피, 그러니까 y는 ax제곱이라고 하면은 x에다가 1을 넣으면 1,a를 지나는 걸 알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a 값을 키울수록 폭이 좁아진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4가 되는 순간 y는 4x제곱, 얘가 1,4를 지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y는 4x제곱. 근데 이때가, 자, f4가 이때 지금 1,3은 딱 지날 거니까 그러면은 f4의 값이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때보다 더 커지면 더 날카로워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은 더 이상 삼각형하고 만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니은에서 a가 4보다 크면 fa의 값이 0이 된다는 건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으로 넘어가면, 그럼 이제 네가 니은에서 이 폭을 다 조절할 줄 아느냐? 그러면은 이것까지도 해볼래?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범위가 16분의 1부터 4까지가 가능한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범위에서 fa 값이 2냐? 라고 묻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미 파악했잖아. f4의 값이 몇인 거 알고 있어? 우리가 f4의 값은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등호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답은 틀릴 건데, 여기 끝범위까지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4,1을 지날 때가 교점이 하나일 건데, 그럼 4,1을 지날 때의 a 값은, 자, 이 1은 16a 해가지고 a 값이 16분의 1이에요. 그쵸?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16분의 1 하고 4일 때는 fa 값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16분의 1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은 범위에서 두 개고요. 그 다음에 fa가 1이 되는 상황은 a라는 값이 16분의 1이랑 4가 되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해가지고 그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5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지금 함수가 y는 x제곱 빼기 ax 더하기 a라는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해서 옳은 것들 한번 골라보라고 하는 건데, 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기억에서 묻고 있는 거는 얘가 1,1을 지나냐고 묻고 있는 건데, 자, 그래프가 점을 지나는지 묻는 거면 그냥 뭐 하면 돼요?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지를 알아보면 되겠죠? 그럼 x에다가 한번 1을 대입을 한번 해보면 1 빼기 a 더하기 1 빼기 a 더하기 a는 사라지니까 1 되는 거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억은 맞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니은 얘기할 건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대.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형태는 기본 형태예요. 기본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형으로 바꿔놓으면 그래프 모양을 해석하기가 더 쉬울 거니까 x제곱 빼기 ax가 있으면 여기 2분의 a의 절반을, 2분의 a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줄 거예요. 4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빼기 4분의 a 제곱. 자, 그러면은 y는 x 빼기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4분의 a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꼭지점 좌표는 2분의 a,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될 거고, 지금 보면은 이게 결국은 축의 방정식이 x는 2분의 a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2차 함수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x는 2분의 a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근데 지금 니은에서 얘기를 하는 건 내가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겠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뭘로 바뀔까요? 이게 평행 이동을 하고 나면 그냥 x는 0으로 바뀔 거니까, 즉 평행 이동한 다음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럼 디귿은 뭐냐? 디귿은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 그럼 결국은 x 좌표가 뭐가 돼야 돼요? x 좌표가 0이 돼야 되니까 꼭지점 좌표는 여기 a 빼기죠. 꼭지점 좌표가 0이 되게 해야 되니까 a 빼기 4분의 a 제곱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거 2차 방정식 풀면 되니까 마이너스 4 곱해주면은 a 제곱 빼기 4a는 0이 되면서 a가 묶여서 a 값은 0 또는 4로 값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6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는요, fx가 지금 a 값 표현해서 지금 주어져 있고, 지금 양수 a에 대해서 지금 x의 범위가 0 이상 a 이하까지 제한된 범위예요. 자, 그 제한된 범위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이 0이 돼야 된대요. 예,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최대와 최소를 따질 때는 결국은 축의 방정식이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이 그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지를 따져봐야 되니까, 자, 일단은 이 fx를 표준화부터 시켜놓으면요, 결국은 여기 16이 필요했었던 거니까 더하기 a 빼기 10이라고 세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럼 이 그래프는 결국은 그냥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자, x는 4가 축인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결국은 0부터 a까지가 제한된 범위니까 우리는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1번 케이스는 이렇게, 그러니까 a가 4보다 작아서 여기까지만 먹는 게 지금 1번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1번 케이스는 a가 4보다 작은 상황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 상황은 a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여기 있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a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케이스 두 개 나눠 가지고 각각 그 해당하는 조건 만족하는 a 값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케이스 1번. 자, 케이스 1번은 a의 값이 4보다 작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파란색 선분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 파란색 선분 중에서 함수값이 제일 작은 상황은 언제입니까? 즉 x가 a일 때 최소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자, 최소를 가지는 순간은 최소값은 fa가 되는데 그때의 값이 0이 돼야 된다. 자,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a제곱 빼기 7a 더하기 6이 0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해주면은 해당하는 값이 1하고 6이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케이스에서는 a 값이 4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푼 거기 때문에 이 6이라는 값은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a 값은 1이 나오는 거예요. 자, 케이스 2번으로 가면요, 케이스 2번은요, 자, a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진열을 했을 때, 그럼 최소값, 함수값이 최소가 되는 상황은 언제다? 결국은 x가 4일 때, 꼭지점일 때 그때 최소를 가지니까, 그러면은 이때 최소값은 f4가 되는 거고요. 그때 값이 0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은 a 빼기 10이니까 그때 그게 0이 되려면은 a 값은 1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각각 케이스마다 이 상황을 만족하는 a 값은 1하고 10이 나왔으니까 문제에서는 모든 a 값 합을 구하고 있죠. 10하고 1을 더해서 정답은 1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66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그래도 나름 논리가 조금 길게 있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x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0이랑 f4랑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절대값이 포함된 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f0이랑 f4가 같다는 것부터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 함수를 하나를 싹 그렸어. 자, 근데 어느 두 지점에서부터의 함수값이 지금 똑같대. 0이고 지금 4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거는 어떤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있냐? 2차 함수는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0에서의 함수값, 4에서의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0하고 4의 절반인 상황,
x는 2분의 0 더하기 4. 즉 x는 2를 축의 방정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은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f-1 더하기 f4의 절대값이 0이라는 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처리를 할 건데 일반적으로 절대값 포함된 식을 만나면은 일단 절대값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의 부호를 나눠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케이스 첫 번째는 f4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은 밖에 나갈 때 그대로 밖에 나올 수 있겠죠. f-1 더하기 f4가 0이라고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 2번은 f4의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그때는 절대값이 밖으로 나갈 때, 절대값 밖으로 나갈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가게 돼요. 자, 근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식은 결국은 f-1하고 f4랑 같다고 하는 건데, 자, 근데 이미 우리는 f4가 f0이랑도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2차 함수가 이렇게 3개의 점에서 함수값이 같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딱 그렸을 때 이렇게 y축과 x축과 평행한 직선들을 어떻게 그어도 교점이 3개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다? 모순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케이스 2번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f4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근데 우린 당연히 f4가 0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 그러면은 f4가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은 f-1도 0 되고 다 똑같아 버려지니까. 그러니까 f4는 0이 될 수 없고 f4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이것도 아니게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인 걸 알았으니까 이 상황에 맞춰서 그래프를 한번 다시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봐봐. 자, 0하고 4에서 함수값이 같은데 우리는 양수인 걸 알게 되니까 요쯤 내가 여기 함수값이 같아 라고 세팅을 할 수 있고,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그러니까 이 친구 절대값이랑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일 거잖아요. 쫙 이동을 해서 여쯤 지난다고 한번 세팅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2차 함수인 거 알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연결을 해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알 수 있냐. 자, 축의 방정식도 x는 2고요. 자, 요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 위로 블록이네. a 값이 음수구나. 이거 하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축의 방정식이 x는 2니까 우리는 fx라는 식 자체가 a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q라고 세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조건을 더 찾아가지고 a 값과 q의 값을 구하는 게 핵심이겠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f-1하고 f4를 더하면 0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식에서 한번 조건을 뽑아내 봅시다. 이거라고 했으니까,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9a 더하기 q, 9a 더하기 q,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4a 더하기 q, 이게 0이니까 우리는 13a에다가 2q를 더한 게 0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안 건든 조건이 이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럼 뭐예요? 지금 축이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에 대해서 최소값을 따지는 건데, 지금 그러면은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5까지의 거리는 2에서 5까지의 거리는 3이고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의 거리가 4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값이라는 게 최소값을 언제 가죠?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즉 f-2가 마이너스 19인 걸 알게 돼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fx에다가 한번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6a 더하기 q가 마이너스 19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자 보면은 잠깐만요. f-2 16a 더하기 q. 그래서 지금 이 식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3a 더하기 2q가 0이다.
이거 식 두 개를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연립반정식 풀면 돼요. 그럼 지금 두 번째 식을 한번 두 배를 해보면 32a 더하기 2q는 마이너스 38, 그 다음에 13a 더하기 2q가 0이라고 했으니까 위에서 아래를 한번 빼보면 19a가 마이너스 38 나오니까 자,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뭐 q 값은 마이너스 26 넘겨가지고 q 값은 13이 나오겠죠. 자, 그럼 결국은 fx가 다시 계수 값 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3이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F3이죠. F3은 3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에다가 13 더한 거니까 정답은 11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대칭성을 활용하고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F4의 범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알아내는 게 중요했고,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내가 이제 식을 세운 다음에 이 미정 계수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 조건들 찾아내는 것까지 좀 호흡이 긴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68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68번 문제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려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바로바로 문장에서부터 조건을 캐치하는 거 한 번씩만 더 연습하려고 한번 언급만 하고 넘어갈 문제인데요. 자, 이게 중요하죠. 자, 2차 함수라고 나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3에서 x를 뺀 거의 함수값과 3에서 x를 더한 거의 함수값이 같다 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이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으로부터 x만큼 뺀 거, 그 다음에 x만큼 더한 거, 그럼 여기가 3 빼기 x, 3 더하기 x가 되겠죠. 그럼 이때 함수값이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바로 x는 3을 축으로 하는 2차 함수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은 이 말뜻이 뭐냐면은 축의 방정식이 x는 3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2차 함수의 식이 y는 a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q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 그럼 자연스럽게 그 문제 푸는 거의 흐름이 내가 a 값과 q 값을 구해야 된다 라고 나오는 건데 그게 바로 다음 문장에서 마이너스 1,2하고 4,17을 지난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식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문자 두 개에 대해서 식이 몇 개 나온다? 식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그렇게 해서 a 값과 q 값만 찾아서 2차 함수식을 완성만 시켜주면 그럼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는 쭉쭉쭉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한번 언급해 보려고 건드린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75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여기서 75번, 76번 두 문제 이어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문제 상황에 맞춰서 이 식을 이제 한 문자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은 2차 함수가 되면서 그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결정하는 뭐 그런 식의 문제 유형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두 문제 한번 갖고 와 봤는데 75번을 보면은 지금 여기는 ABC, 그러니까 OABC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이 도형에서 Y는 K라는 선을 딱 그었을 때 지금 영역이 이렇게 OB랑 Y는 K를 그어가지고 S1부터 S4까지 4개의 영역이 나눠지거든요. 자, 이렇게 나눠졌을 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넓이의 최소값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아무래도 이거를 S1부터 S4까지의 넓이들을 각각 이 K라는 걸로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OB라는 게 어쨌든 얘가 1,2이기 때문에 이거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K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따지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1이니까 뭐 여기 좌표들을 1,K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Y는 2X하고 K하고 교점이니까 뭐 2분의 K, K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K분의 2K분의 1인가요? 잠깐만요. K Y는 2X에 Y가 K니까 2분의 K, K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 자, 어쨌든
좌표를 설정해 가지고 뭐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 다 해봤을 수 있고요. 근데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S1에서 S3 뺀 거를 표현을 하고 싶은 건데, 자, 우리는 이걸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S1에서 S3 넓이를 뺄 거야. 근데 그렇게 바로바로 S1하고 S3를 각각 구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도 해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 직사각형이랑 직각삼각형을 한번 세팅을 해보면은 결국 이 S2라는 게 지금 공통 부분인 거 알 수 있죠. 그럼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S1 빼기 S3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S1 더하기 S2라는 직사각형에서 S2 더하기 S3를 빼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간단해지지. 어떻게 되는데? 여기가 가로가 1이고 세로가 K니까 직사각형 넓이는 K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삼각형 넓이는 딱 고정돼 있지.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우리는 얘 넓이가 K 빼기 1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S2 빼기 S4라는 것도 지금 여기도 보면은 S2에서 S4를 빼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또 뭐가 공통 부분이다? 이 S1을 공통 부분으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얘를 공통 부분으로 놓으면 결국 또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S1 더하기 S2에서 S1 더하기 S4의 넓이를 빼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돼. 자, 그럼 S1하고 S2를 더한 거는 직사각형 넓이 K라고 할 수 있고 S1하고 S4를 더한 거는 자, 윗변 길이 1이야. 높이가 1이야. 그래서 2분의 1 곱했어. 2분의 1.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준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별표라는 식이 K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K 빼기 2분의 1의 제곱의 값을 여기에 최소값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결국은 정리하면 K에 대한 2차 함수니까 그냥 편하게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2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K, 그 다음에 4분의 1하고 1 더하니까 4분의 5. 그래서 표준화만 시켜주면 끝나는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3K. 자, 여기에 필요한 거는 반의 제곱 16분의 9가 필요해. 그럼 밖에 나간 거는 마이너스 8분의 9야. 그러면은 8분의 10에다가 8분의 9를 뺐으니까 8분의 1. 어차피 얘는 제곱이니까 K 빼기 4분의 3의 제곱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최소값은 뭐다? 지금 8분의 1이다. 왜? 문제에서 K 값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황이었으니까 K가 4분의 3인 상황이 최소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식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6번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76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저번 문제 이어가지고 또 이제 주어져 있는 그림에서 해당의 넓이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했을 때 2차 함수가 되는 상황, 이런 걸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지금 문제 풀어보면은 결국은 자, BC랑 평행한 직선 딱 그어가지고 P하고 R 선분 얘기할 수 있고요. 결국 색칠한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야 뭐 결국은 뭐 윗변의 길이, 뭐 아랫변의 길이 구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높이 곱해서 2로 나누면 되죠?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여러분들 연습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내가 AB의 길이가 6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BP의 길이를 X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를 X라고 한다면 여기 길이는 이제 6 빼기 X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지금 문제에서 안 정해줬으니까 BP의 길이를 X라고 설정을 했으면 이 X라는 길이는 범위가 0보다는 커야 되고 6보다는 작아야 된다 라는 거를 세팅할 수 있어요. 왜? 사다리꼴 만들어지려면 여기 A, B에서 딱 그어가지고 만든 거니까 X 길이는 6보다는 작아야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길이들을 표현을 해볼 건데 아무래도 여기서 얘네들은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뭐 여기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다? 루트 2를 나누면 되니까 루트 2분의 X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여기도
뭐 루트 2분의 x. 자, 근데 저는 여기서 루트 2로 나눠가지고 식을 구한 다음에 막 덧셈을 하는 게 조금 별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여기가 직각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6 빼기 x잖아. 그럼 뭐 이렇게도 한번 연습해볼까요? 우리가 사각형 PQCR의 넓이를 구할 거면 우리 전체 삼각형 ABC 넓이에서 삼각형 PBQ와 그 다음에 삼각형 APR의 넓이를 다 빼는 걸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삼각형 ABC의 넓이는 전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66에 36에 2를 나눠가지고 18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PBQ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여기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x의 제곱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PR의 넓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6 빼기 x의 제곱. 네,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굳이 어렵지 않죠. 자, 18 빼기 4분의 1 x 제곱, 그 다음에 36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2 해가지고 더하기 6x,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 x 제곱. 자, 그러면 슬슬 정리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x 제곱 이렇게 더했고, 그 다음에 18 사라지고, 그 다음에 더하기 6x. 네, 이 친구 이차함수 나왔죠. 그러니까 표준화 시켜가지고 넓이 구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묶었을 때, 그래서 자, x 제곱, 이게 마이너스 8x거든요. 그쵸? 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16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16이 밖으로 나가면 더하기 12가 되면서 마이너스 4분의 3 곱하기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12. 그럼 당연히 얘가 위로 볼록인 함수인데 x 값이 4? 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넓이의 최대값은 몇이라고 할 수 있다? 12라고 할 수 있게 돼요. 네.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뭐 연습 좀 충분히 한 학생들은 뭐 넓이 표현하는 거 어렵지 않았을 텐데, 뭐 직접적으로 윗변과 아랫변 높이 구해가지고 넓이 구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체 넓이에서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넓이 두 개를 빼는 방향으로도 진행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105번이네요. 자, 105번 문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자, 문제 읽을 때 자, 유리수 AB라고 하는 것들 되게 중요하니까 일단 밑줄 한번 그어놓고요. 자, 그림과 같이 유리수 AB에 대해서 자, 두 이차함수가 나와 있는데, 자,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했는데, 지금 그 그림에서 P의 좌표가 1 빼기 루트 2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려주고 있을 때 이제 A 값과 B 값을 구해서 A 더하기 3B 한번 구해볼래?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아무래도 자, 이번에는 지금 뭐죠? 아까 전에 맨 처음 풀 때는 2차 함수랑 직선 만난 형태인데, 자, 이번에는 또 2차 함수랑 2차 함수가 만난 형태예요. 자, 그럼 어쨌든 상관없어요. 교점을 구하려면 결국은 y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자, 이거 두 개의 교점의 좌표가 결국은 교점이 P랑 Q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하나가 1 빼기 루트 2인 거 알고 있지만, 일단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두 좌표의 X좌표가, 두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라는 걸 알게 돼.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면 결국은 연립을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y를 없앤 형태로 식을 만들어주면 얘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유지가 되면서 이거의 두 근을 뭐라고 할 수 있다? 알파랑 베타라고 할 수 있다. 알파랑 베타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여전히, 그러니까 이거 형태는 지금 이 2차 함수 형태에 맞춰가지고 지금 식을 세팅을 한 건데, 난 어쨌든 2차 방정식을 얻었으니까 이제 이걸 이항을 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x제곱 빼기 3 더하기 a x 더하기 1 빼기 b는 0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여전히 알파, 베타로 유효해. 자,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근이 1 빼기 루트 2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거 딱 써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1 빼기 루트 2가 근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애들이 바로 1 빼기 루트 2가 근이야? 그럼 바로 1 더하기 루트 2도 근이네 라고 해가지고 지금 논리를 조금 비약적으로 진행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 계속 진행시키다 보면은 언젠가 한번 그 큰 코 다치게 됩니다. 이미 이런 거를 겨냥한 문제도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개념 한 번만 더 정리하려고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이 문제를. 자, 이렇게 1 빼기 루트 2에 대해서 켤레근 1 더하기 루트 2도 근이 된다 라는 걸 써먹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조건 필요했다? 그쵸? 2차 방정식에 있는 나와 있는 개수인 지금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더하기 a, 그 다음에 1 빼기 b, 얘네들이 모두 뭐가 돼야 된다? 유리수라는 전제 하에 이런 논리를 진행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힌트가 어디 나와 있다? 문제 앞부분에 유리수 AB, 유리수 AB라고 지금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모두 유리수라는 게 확보가 됐잖아. 그니까 1 더하기 루트 2도 근으로 가죠. 자, 그럼 우리가 1 빼기 루트 2랑 1 더하기 루트 2를 근으로 갖고 있으니까 합은 2라고 할 수 있고 곱은 1 빼기 2 해가지고 마이너스 1. 그럼 이거를 가지고 뭐 하면 돼?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A하고 B값 구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켤레근에 대해서 적용시킬 논리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그래프랑 그래프가 지금 만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세워가지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해석을 하는 그 흐름 계속 자극시키고 계속 반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0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요, 은근히 또 논리 흐름이 좀 길게 이어지니까 좀 정신 차리고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자, 양수 A에 대해서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X축하의 교점 BC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x식은 안 알려줬지만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또 BC의 길이가 3이라는 거 알려주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CB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구할 거 다 구해놓고 그 다음에 한번 ACB 넓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BC 길이는 3으로 줬으니까 결국 높이 길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우리 A라는 점의 좌표에 Y좌표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Y는 2X제곱 빼기 2AX 주고 있으니까 표준화부터 때려봅시다. 얘는 2로 묶었을 때 X제곱 빼기 AX니까 여기에 필요한 건 4분의 A제곱이 필요해. 그럼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은 2랑 곱해져서 이렇게 식이 나와. X 빼기 2분의 A의 제곱 빼기 2분의 A제곱. 자, 그러면 이 A라는 점의 좌표가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 이렇게 꼭지점 좌표가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논리를 전개를 시켜볼 건데, 지금 보면은 결국 이 문제에서 X축과의 교점들이 뭔가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Y는 2X 제곱 빼기 2AX라는 거를 또 이런 식으로도 묶어볼 수 있어. 자, 2X로 묶었을 때 X 빼기 2A, 이런 식으로, X 빼기 A죠. X 빼기 A,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결국은 이거를 만약에 Y를 0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 이걸 만족시키는 X가 0 또는 A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B의 X좌표가 A라는 걸 알게 돼. 자, 근데 우리가 BC의 길이가 3이라는 걸 또 알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C의 좌표까지 덤으로 공짜로 알게 돼. A 더하기 3,0이라는 걸로.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어져 있는 식으로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구했다면, 자, 이번에는 BC의 X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거꾸로 이 Y는 fx의 식을 한번 찾아보자고. 어떻게?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A랑 A 더하기 3이다. 그러면은 fx는 0의 두 근이 A랑 A 더하기 3이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fx식을 어떻게 세팅할 수 있다? fx라는 식은 x 빼기 a에다가 x 빼기 a 빼기 3을 곱한 거다. 자, 근데 원래라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설계를 해놨지.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려주고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도 세팅을 할 수 있게 돼요. 됐나요? 자, 그럼 결국은 fx를 알아냈고 fx도 알아냈고 지금 a좌표도 알아냈는데, 핵심은 우리가 삼각형 ACB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BC의 길이가 3인 거 알고 있고 높이는, 자,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그러니까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을 뺀 거니까 2분의 a제곱을 곱해서 2분의 1을 곱한 게 넓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a 값을 알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근데 그 a 값을 알아내는 조건은 어디에 들어있다? 이 y는 fx라는 이 함수가 꼭지점, 다른 함수의 꼭지점을 지난다 라는 이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을 지난다는 거를 한번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아래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2분의 a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a,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a 빼기 3,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이 된다고 하는 거니까, 자, 이 식 한번 끌고 와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마이너스는 날려주고, 자, 4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3a, 더하기 2분의 3 a는, 더하기 2분의 3a는 2분의 a 제곱, 그렇게 돼가지고 넘겨주면 뭐 이제 4분의, 다 넘길까요? 오른쪽으로 4분의 1 a 제곱 빼기 2분의 3a는 0이니까 양변에 4를 곱하면 a제곱 빼기 6a는 0이 되면서 a 곱하기 a 빼기 6은 0. 그럼 뭐 a 값은 0 하고 6, 0 또는 6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이미 a 값이 양수 a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a는 날려주면 돼요. 0은 날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a 값은 6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정답은 3 곱하기 2분의 36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답은 몇이 나온다? 9, 3에 27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서의 주요 핵심은 결국은 이렇게 축과의 교점을 가지고 이 fx의 식을 만들어 놓는 게 핵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111번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도 지금 2차 함수랑 직선, 1차 함수가 만나는 상황,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더 해보는 건데, 되게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읽어보면 지금 y는 2x 더하기 k랑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랑 이렇게 a랑 b라는 두 점에서 만나고 있고, 각각 얘네를 이 x축에다가 수선을 발에 내렸을 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한번 더했대. 그럼 그게 지금 2분의 3이 됐을 때 k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인 건데요. 보면은 그 우리가 미지수를 일단 세팅을 해놔야겠죠. 일반적으로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x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x좌표도 알파가 될 거고 베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네는요, 자, 이 점 두 개는요, 여기다가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니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다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 알파 더하기 k로도 표현이 가능하고 알파 컴마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1, 그럼 여기는 문자만 바꾸면 되니까 이 베타 더하기 k, 다음에 뭐 베타 컴마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는 좌표를 지금 다 표현을 했는데 지금 넓이를 이제 이 좌표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밑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했을 때 여기 x좌표를 알아야 될 것 같아. 근데 문제에서 이미 이 1차 함수식 주고 있으니까 여기 x절표는 마이너스 2분의 k인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길이들을 표현을 할 건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넓이를 식으로 표현을 하는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 다 필요 없고요. 그 길이를, 그러니까 축과 평행한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는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왼쪽 아래에 있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자, 여기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큰 게 누구예요? 큰 게 마이너스 2분의 k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k라는 이 큰 거에서 알파를 빼. 그 다음에 곱해. 자, 이번에는 뭔데?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건데, 이거는 0이 크고 2알파 더하기 k가 작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알파 빼기 k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애들이 2알파 더하기 k라고 실수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BC, BC, B1 여기도 결국은 이제 이번에는 베타가 더 크잖아. 베타 빼기 마이너스 2분의 K니까 베타 더하기 2분의 K. 그 다음에 여기 높이는 2베타 곱하기 K. 그리고 2분의 1. 자, 물론 이제 이 A랑 B라는 점의 좌표의 표현 방법이 지금 두 가지가 있었지만 웬만하면 뭐가 더 좋다? 웬만하면 좌표를 차수를 낮은 걸 컨택을 해서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알파 더하기 K랑 2베타 더하기 K를 설정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넓이가 지금 2분의 3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어쨌든 끝까지 계산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다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은근히 살펴보면은 이 2분의 1을 각각의 다항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자, 2분의 1 넣으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알파 빼기 2분의 K. 여기는 딱 2분의 1 딱 곱했어. 그럼 베타 더하기 2분의 K. 여기 왼쪽이랑 똑같은 거 보여요? 결국 이거는 이렇게 바뀌어. 마이너스 부호를 뺐다고 치면은 우리 알파 더하기 2분의 K의 제곱이 되었고, 얘는 베타 더하기 2분의 K의 제곱이 됐다고 할 수 있어. 자, 그렇게 넓이 더한 게 2분의 3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식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K 더하기 4분의 K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K 더하기 4분의 K 제곱이 2분의 3이니까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 써먹기 쉬운 상태로 한번 손질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K,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K 제곱이 2분의 3이야. 됐어? 근데 이제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찾냐? 사실 아까 전에 했었어야 되죠? 뭐예요? 이 알파 베타 그 교점의 x좌표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은 2x 더하기 k를 만족하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었으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 빼기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고요. 알파 베타가 k 빼기 1이라는 걸 지금 여기서 뽑아낸 거예요. 그럼 지금 다 나왔으니까 얘네를 여기다가 대입만 시켜주면 되잖아. 어떻게? 이거는 4 빼기 2k 더하기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더하기 2분의 1k 제곱이 2분의 3이다. 자, 그럼 이 2차 방정식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2분의 1k 제곱 빼기 4k. 근데 여기는 이제 6이고요. 6에서 2분의 3 빼니까 더하기 2분의 9는 0이야. 그러면 k제곱 빼기 8k 더하기 9는 0인데, 자,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의 공식 써야 되는데 짝수니까 짝수 공식 써보자. k는 4 뿔마 루트, 자, 4의 제곱 16에다가 9를 뺐으니까 k는 4 뿔마 루트 7이야. 근데 이제 문제 맨 처음에 k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있다고 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k는 4 빼기 루트 7이 되면서 이 문제에서는 이 값이 p 더하기 q 루트 7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p 값은 4가 되고 q 값은 마이너스 1, 그렇게 해가지고 10p 더하기 q 값은 39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개념 뭐 교점, x좌표, 뭐 2차 방정식의 두근 이런 개념들 갖고 있으면은 이 문제 풀 때는 그냥 그렇게 풀면 되는 거지 라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다가 막상 시험장 같은 데서 이런 거를 직접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문제 마무리 지을게요.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 건데요. 네, 이 문제는 이제 2019년 6월 학평 21번 문제. 21번 문제인데 조금 이제 식이 조금 더럽고 그리고 조금 호흡도 굉장히 길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fx랑 gx 이차함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얘는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폭의 크기는 똑같을 건데 하나는 아래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위로 볼록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꼭지점 좌표를 한번 미리 얘기를 해본다면 뭐 여기는 이제 a,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를 fa라고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딱 그렸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EA, 뭐 G, EA다.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지금 fx랑 gx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알파, 베타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두 개의 2차 함수에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교점이 지금 두 개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교점의 x좌표의 차이가 2다. 근데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2인 거니까 얘가 더 큰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큰 작. 자, 그래놓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네, 기억부터 한번 풀어보면 차근차근 풀어보는 거예요. A 값이 1일 때 B 값이 뭐냐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야호 하고 이제 A 값에다가 1 집어넣고 한번 문제 풀면 돼. 그러면은 fx가 자, x 빼기 1의 제곱 빼기 1이잖아요. 그럼 정리를 하면 x제곱 빼기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b예요. 자, 정리를 하면은 자 마이너스 x 제곱, 자 마이너스 4x는 나가서 더하기 4x 빼기 4랑 4 더해가지고 0 되고 더하기 b까지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베타를 구하려면,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가 2이다 라는 거를 활용을 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를 지금 연립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x 제곱 빼기 2x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b. 그럼 정리하면은 2x 제곱 빼기 6x 빼기 b는 0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두근의 차가 2라고 하니까 바로 그냥 뭐 두근의 차 공식을 써도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루트, 자 2분의 루트 36에다가 몇을 빼는 거죠? 마이너스 2b의 4배를 빼는 거니까 8b, 36 더하기 8b가 되면서 이게 2라는 거니까 2를 넘겨주고 제곱을 해주면 자 36 더하기 8b가 16 되면서 8b가 마이너스 20이야. 즉 b라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대입 한번 해가지고 b값 구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였으니까 차근차근히 해보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기억의 내용을 살짝 지워놓고 다시 니은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울게요. 지우고, 자, 그럼 니은 한번 보자. 그럼 니은 식을 한번 여기다가 써볼게요. 니은은 f 베타에서 g 알파를 뺀 거가 g EA에서 FA를 뺀 것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이 있는 건데, 자 이거를 지금 부등식 자체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렵냐? 왜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기억은 기억대로 문제를 푼 거고 다시 돌아와서 A랑 B값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부등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베타랑 알파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그쵸? 물론 식으로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2차 함수 그래프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근데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A라는 값의 부호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지, A가 0일지, A가 음수일지 이걸 지금 모르니까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봐봐. 여기가 x는 a를 축으로 하고 얘는 위로 볼록인 친구가 x는 2a를 축으로 해. 그럼 이게 a의 부호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달라지냐면 a가 양수면 얘가 더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래로 볼록인 거를 이렇게 그려주면은 위로 볼록인 친구는 이렇게 그려야 돼. 됐나요? 그러니까 물론 교점이 두 개가 생기도록 지금 그려준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상황을 한번 분석해보자. 그럼 여기가 a인 거고 여기가 2a가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 좌표 내가 뭐라 그랬죠? EA, G, EA라고 한 거예요. 자, 글씨 조금 작게 쓸게요. 여기는 A, F,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두 개 교점 파악했으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자, 우리 한번 그냥 정리만 해놓을게. 어쨌든 알파랑 베타는 지금 이 교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알파, 베타 대입하면은 F 알파랑 G 알파랑 똑같고 F 베타랑 G 베타랑 똑같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등식 형태에 맞춰서 한번 써보면 여기를 뭐라고 할 수 있다? 베타, F 베타. 여기를 F 베타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를 G 알파라고 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게 보이냐면 결국은 F 베타 빼기 G 알파라는 거는 지금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 즉 파란색 선 F 베타 Y좌표에서 G 알파 Y좌표를 뺀 그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2A에서 FA를 뺐다. 결국 얘네들이 다 모였어. 꼭지점의 Y좌표들이었잖아. 꼭지점의 Y좌표 여기 다른 색깔로 자 G2A 여기 빨간색 여기 Y좌표에서 그 다음에 여기 FA Y좌표 여기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빨간색 선분 길이가 파란색 선분 길이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부등식이 지금 성립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케이스 3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케이스 A가 0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 이거 성립하는 거 일단 보인 거예요. 자, A가 0일 때 한번 해보자. A가 0일 때는 A가 0이기 때문에 둘 다 축의 방정식이 Y축으로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래프 그려보면은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럼 대칭성 보장되니까 결국은 이 교점이 여기 알파랑 베타가 있다고 쳤을 때 결국은 그 F 베타랑 G 알파가 어떻겠어요? 결국은 0 되겠죠. 이때는 뭐다? 결국은 F 베타 빼기 G 알파가 그냥 당연히 0 되면서 그냥 이 부등식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G2A에서 FA를 뺀 거는 여기 길이일 거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자, A가 0보다 작을 때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2A가 더 작을 거 아니에요. A가 있고 2A가 있으면은 2A가 더 작을 거니까 이번에는 위로 볼록인 게 더 왼쪽에 있으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볼게요. 그러면은 좀 더 예쁘게 그려보자. 자,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가 A야. 여기는 2A. 그러고 여기는 알파.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지고 베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죠. 알파, 베타.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럼 잘 보세요.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요. G 베타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F 베타가 여기 있는 거야. F 베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G 알파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얘랑 차이점이 뭘까? 그냥 위치만 달라진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위치가 위로 볼록한 친구가 오른쪽에 있었지 왼쪽으로 바뀌면서 하나 더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냐면 지금 여기는 F 베타가 위에 있는데 여기는 F 베타가 아래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뭔 차이가 있어버리냐? F 베타에서 G 알파를 뺄 때 여기서는 양수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음수예요. 여기 무조건 음수예요. F 베타 빼기 G 알파가 무조건 음수니까 사실상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G2A에서 FA를 뺀 건 여전히 양수를 유지해요. 근데 여기 값은 무조건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당연히 성립하는 건 이 2번, 3번이었고 1번 상황이 좀 더 따져 봄직했죠.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케이스 모두 성립하니까 니은도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식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디귿은요. 이번에는 부등식이 아니고 등식이야. 그래서 G 베타는 F 알파 더하기 5A 제곱 더하기 B예요. 자, 지금 이게 성립한대. 그러면 우리가 니은에서 좀 문제를 풀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F 알파를 좌변으로 넘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괜히 5A 제곱 더하기 B를 줬을까? 지금 문제 보면은 여기 4A 제곱 더하기 B라는 게 있었잖아.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5A 제곱에서 4A 제곱만 딱 띄어내고 나서 그 A 제곱을 살펴보면 마침 여기 마이너스 A 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를 빼기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식에서 정리를 해보면은 아까 전에 내가 선생님 여기는요 G 베타 빼기 알파 F 알파인데 여기 지금 F 베타 빼기 G 알파 나와 좀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 아까 전에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F 베타 G 베타는 F 베타랑 똑같을 거잖아. 이렇게 바꿔버려. 이렇게 F 베타 빼기 G 알파로 바꿔버려. 그럼 지금 우리가 니은 부등식을 써먹을 준비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4A 제곱 더하기 B는 아까 뭐였어? 이게 지금 G2A라니까? G2A에서 거기서 FA를 뺀 거야.
그러면 지금 이 디귿에서 말하는 건, 야, 그럼 특별하게, 자, 니은에선 지금 이 부등식이 니네가 성립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지금 디귿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냐? 야, 그럼 특별하게 등호가 성립하는 때는 언제야?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살펴보면, 아까 지금 2번하고 3번, 그러니까 A가 0일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 살펴보면, 이땐 다 뭐였어? 애초에 등호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결국은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이런 상황밖에 없었다? A가 0보다 큰 상황이 후보다? 자, 그럼 지금 결국은 이 아까 전에 말했었던 빨간색 선분이랑 파란색 선분 길이가 같아지는 상황이 지금 존재하냐고 묻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 그래프를 잘만 좀 A 값을 조절을 잘 해서 움직이다 보면 결국 어떤 상황이 바로 같아지는 상황이다? 그냥 알파랑 베타가 각각 이 A랑 이 A랑 같아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 게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서 여기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2A가, 자, 여기 0이라고 하고 2A가 한 이쯤 있다고 치면은 얘네가 이런 식으로 됐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파고 이게 지금 2A라고 하는 친구, 여기가 지금 베타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교점이 지금 이렇게 두 개 생겼잖아. 그러고 꼭지점의 Y좌표 차이, 그 다음에 여기 G베타에서 F 알파 뺀 거 길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쉬워지는 게, 지금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2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내가 말했지, A가 알파가 되고 2A가 베타가 되는 순간이 지금 이 상황을 등식을 만족시킨다고. 그럼 당연히 이 베타가 2A, 알파가 A, 그래서 2A에서 A를 빼가지고 A 값이 지금 2가 된다는 걸 알아냈어.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이제 특정한 값을 넣어서 함수식이 탄생하는 거예요. A가 2라는 걸 지금 알아버렸으니까 A에다가 2를 대입하면 fx는 x 빼기 2의 제곱 빼기 4, gx는 마이너스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b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디귿, 등호가 성립할 때 그때 b값이 지금 마이너스 16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내가 마이너스 16인지 캐치를 하려면, 그럼 결국은 이 그래프에 대해서 b값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면 되는데, 얘가 지금 서로가 서로의 꼭지점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쓰면요, 각각 2차 함수가 서로의 뭘 지나고 있다?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gx라는 이 함수는요, gx는 뭘 지난다? 꼭지점 좌표.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되죠? a, 마이너스 a제곱, 즉 2, 마이너스 4를 지난다 라는 거를 써먹을 수 있게 되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은 gx에다가 마이너스 4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x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 4 더하기 16 더하기 b. 그럼 여기 마이너스 4가 사라질 거고, 즉 결국은 이 식을 만족시키려면은 b값은 마이너스 16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조건을 가지고 b값이 마이너스 16이 나왔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디귿도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지금 다 맞게 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기역 자체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계산을 묻고 있는 문제였고, 이 니은하고 디귿에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니은이었고, 그 다음에 니은을 이용해서 이 디귿식을 변형을 할 수 있었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특수한 상황은 언제이냐 이런 것까지 해석을 물어보는 아주 어렵고 재밌는 문제였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준비한 문제는 모두 마쳤는데요. 네, 해보면은 결국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거예요. 그냥 2차 함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를 해석할 때 2차 함수는 직선이랑도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곡선이랑도 만날 수도 있어.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많이 쓰이는 요소는 교점,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 방정식을 연립을 했을 때 나오는 그 두 근이 바로 그 교점의 x좌표랑 똑같다라는 그 사실을 그냥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요. 네,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